이거 금융에 관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가 돼갖고 되면 이거를 거기에서 FBI로 옮기는 역할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인원이 초창기에는 없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숫자가 적었어요. 적고 금액도 적다 보니까 이 검사분들이 금액이 크고 인원이 많아야 이 책임 배당을 맡을 수 있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소리는 안 하고 조금 뒤로 밀어주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변호사가 계속 지금 사람을 추천해가 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단계 금융 투자인 CMP 파문이 워싱턴 한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오늘 대책 모임을 가져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미스터 김입니다. 네. 네, 저는 메릴랜드에 사는 미슬이에요. 아, 메릴랜드에서 그러니까 이 CMP를 하셨군요. 네. 네. 근데 이 CMP가 이게 금융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대충 우리가 그 요약을 정리하면 언제 시작돼서 언제 이게 지금 끝난 거죠? 예, 2000년도 요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네네. 6월부터 시작해서 네. 2021년도 6월 7일 날 네. 이 근로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메릴랜드도 이렇게 비슷합니까? 메릴랜드는 그때 여기서 시작되면서 조금 늦게 붐이 불었죠. 아닙니다. 비슷해요? 조금 일찍 됐습니다. 더 일찍 됐어요. 예. 저는. 그럼 처음에 시작은 이 CMP라는 컴퍼니가 어떤 컴퍼니인지 알고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운영돼가지고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몰랐죠. 모르고 네. 네. 아는 지인으로 통해서 네. 뭐 좋은 게 있다 해갖고 네. 그래서 뭐 그게 유혹이 돼갖고 하게 된 거지. 뭐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그 워싱턴에도 물론 뭐 피해자 대책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애틀랜타에서는 이게 더 엄청난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조치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제가 그 6월 7일 날 클로즈가 되고 나서 네네. 여러 방면으로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아, 그렇군요. 사람을 모으고 했는데 네. 뭐 거기서 모임에서 금방금방 새 나가갖고 잔이라는 놈인데 네네. 바로바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 많은 와중에 네. 우리가 그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네. 적은 인원이지만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있는 것 같고 고발을 하자 해갖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아, 그렇게 예, 진행이 고발을 됐군요. 했습니다. 근데 예, 예. 지금 이 고발과 이제 그런 조치, 사법 조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많은 한인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는 몇 명으로부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지니아는 한 4,500명 정도 되고 네네. 한 1,000만 불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메릴랜드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까? 메릴랜드하고 같이 거의 네. 그렇습니다. 예. 비슷해요. 아, 메릴랜드도 그러니까 한인 이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거죠? 네, 많아요. 메릴랜드는 이게 CMP가 시작될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단계인지 알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요. 그냥 네, 그럼 그냥 돈을 어떻게 버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비트코인에 당시에 아. 이제 우리는 개미들이고 아, 그 금융회사 그분들이 설명하기를 사업 설명은 캐나다에 있는 아, 금융회사에서 네네, 몇 조를 갖고 있는 암흑의 사장이 네네,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AI로 해갖고 아, 투자를 해주면 거기에서 버는 수익을 우리 개미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알고 시작한 거예요. AI라는 게 무슨 뜻이고 로봇가 이제 싸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베팅을 해갖고 네. 이제 사이버 베팅이겠죠. 컴퓨터 사이버 베팅을 해서. 그럼 비트코인의 컨셉인지 알고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군요. 비트코인의 컨셉이라고 설명을 했죠. 좀 블랙체인에다가 돈을 넣고 그러면은 우리가 번 수익에서 또 네. 비트코인의 이벤트 투자하면 네네. 그때 당시에 뭐 5만 불씩 하니까 비트코인 아, 그렇죠. 하나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 돈 적은 투자에 네네. 돈도 벌고 비트코인의 이벤트 참여하니까
그 뭐 생각지도 않는 꿈을 꾸고 생각했겠죠. 네, 이 워싱턴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모임에서 어떠한 그 안건을 가지고 지금 오늘 다뤘습니까? 예, 그 지금 조지아에서 네네. 언론하고 네. 피해자하고 네네. 검찰, 경찰 같이 합동으로 지금 이 그 사건을 갖다가 처리에 들어갔- 예, 중요성을 깨닫고 네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고 네. 또 뉴욕, 네네. 뉴저지, 네. 그 다음에 LA, 네. 특히 이제 그 옛날에 그 버지니아에 뭐 한 7, 8년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베를라이프라는 거였죠. 예, 예. 네. 그때처럼 이것이 규합이 돼 갖고 네. 같이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일랜드에 메일랜드란다 조지아에 네네. 저렇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 있으니까 네. 우리 버지니아하고 메일랜드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피해를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러한 그 활동, 또 한 가지는 이 범죄자들을 사법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어떤 예, 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돈을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네. 저 사람들 같은 거 행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고 네. 왜냐면 우리가 현찰을 줬고 네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찾을 수는 없죠. 네. 그거는 뭐 어느 사람 다 알죠. 네. 특히 중간 책들이 네. 버지니아도 있고 메일랜드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회장님 말씀은 이 그 위에 그 가장 위에 있는 거나 중간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 민사 형사 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 네. 우리를 대신해서 네. 좀 그렇게 우리의 한 맺힌 거를 좀 네네. 풀어준다면 네네. 우린 그걸로 만족해야죠. 뭐 돈을 찾을 수는 없는 건 100% 찾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셔서 네네. 인원이 더 많아지면 네. 힘이 되고 네네. 또 법 처리도 더 신속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네.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화 네네. 우리 부위원장으로 네.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이제 애틀랜타에도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애틀랜타, 뉴욕, LA 이러한 그 전국에 있는 도시들과 연계 작업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다른 도시에 있는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하고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워싱턴에서는? 예, 각 지역에 저희들은 네. 그 버지니아, 메일랜드는 지금 고발한 상태에 내가 있고 네네. 뉴욕이 이런 사건은 빨리 네. 처리가 된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또 고발에 들어갈 것이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조지아, 네. 조지아에 고발에 들어가면 이것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FBI에서 접수를 하게 된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답니다. 예. 근데 현재 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은 이 워싱턴 DC나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몇 명으로부터 우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지금 한 4,500억 명으로 네네. 한 1,000만 불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투자자들이 작게는 얼마에서 크게는 얼마까지 투자를 한 겁니까? 적게는 1,000불에서 네네. 많게는 16만 5천 불이 지금 이 지역에서 최고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10만 달러가 넘는 걸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없고 네네. 뭐 서로 인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네. 일부는 와이를 시킨 것이라든지 네네. 체크가 입금을 시킨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더 이상 우리 한인사회에서 이런 그 독보석 같은 것이 이제 활개 못 치고 모든 게 한인사회에서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속 한인사회 홍보를 해나가실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런 피해를 막을 계획인지? 예, 일단은 저희들 그 힘으로서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고 언론의 힘을 좀 빌릴까 싶습니다. 네. 언론에서 적극 좀 도와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성신급 성의를 다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네. 할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민사 형사 책임을 다 묻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네. 그 피해 보신 분들이 전국구에서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이 다 오시니까 아 그렇군요. 네, 연락이 미 오시니까 전역에서요? 네네 오시니까 네네. 그 이제는 우리가 네. 힘을 합해서 네. 물론 그분들의 범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지만 네. 그 이런 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면 네. 모든 것이 하루속히 더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소규모보다는 네. 대규모가 언론이 자꾸 얘기하고 또 네. 피해자들이 얘기하면 FBI나 미국 경찰들도 네. 눈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치는 그 집단도 문제지만 우리 그 일반 우리 한인 동포들이 네. 왜 이렇게 법적인 보호 장치가 돼 있지도 않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하지요. 위험하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 네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자꾸 해봤지만은 피해자들이 네.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네.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미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 금융 비트코인 이 상품을 팔 수가 없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이나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죠. 아, 예, 그래서- 라이센스 없이 비즈니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면 네, 나중에서 법원에서 네. 저희들을 사면을 시켜준대요. 아 그렇군요. 예, 예를 그렇답니다. 들어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범인이 잡혔다. 네네. 이제 잡혔을 경우에 뭐 IRS나 네. 이제 법에서 네네. 이 명단을 다 공개되면 네. 우리가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면체를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막 나는 거기 끼고 싶지 않다 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또 따로 그쪽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이왕이면 피해도 보셨지만 또 미국 법에 또 제2의 또 피해를 입지 않게끔 동참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부탁하고 피해자들이 싶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동참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예, 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이 동참을 하려면은 연락을 어디를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 전화는 571-881-1111입니다. 다시 한 번요. 571-278-8811 그럼- 보시냐고. 네, 메릴랜드는요. 메릴랜드는요 네, 410-203-2700 네, 다시 한 번. 410-203-2700 예, 네, 연락해 주세요. 예. 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사실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또 사회에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데 알찬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저희는 이 자리에 온 거는 저희 돈을 잃어버린 걸 찾으러 온 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못 찾는 돈인지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피해 준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법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애난대에서 김성환의 간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워싱턴 한인 무역협회가 있는데요.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월드 옥타 세계 네. 세계 한인 네. 무역협회의 워싱턴 지회장을 맡고 있는 임성환입니다.
네, 이제 오늘 취임도 하셨고 또 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그 모금 캠페인도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시작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네네. 우크라이나가 곤란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저 역시 베트남 전쟁에 다녀온 네.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네네. 하여 이 혼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그들이 그 참상을 네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돕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그 산 증인으로서 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예,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알고 있죠. 월드 오브 워싱턴 지혜가 돕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네. 이 침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전력 전투로 보면은 네네. 세계 강국이 세계에서 아주 그렇죠. 2위를 다투는 맞죠, 네. 열강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네. 이렇게 침공했다는 거는 네. 여러모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그래도 강국에 속하는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독립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예, 그 약국에 속하는 나라를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그 많은 지탄 나라가 받아야 이제 당연한 동정심을 겁니다. 또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막 그 우크라이나 물론 뭐 그 주민은 물론이고 현재 주민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하는 동포들을 위한 이제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이제 하셨는데요. 예. 이 모아진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기금 모금 된 기금 거는. 모금이 네. 전달을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생각이신지요? 거기에 있는 그 월드 옥타 GL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현재 네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네네. 우리가 저희 월드 옥타 네네. 예. 그 폴란드에 네네. 폴란드에 우리 지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회장께서 네네.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구호물자는 네. 지금 적경에서 구호물자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네. 지금 물자도 물자지만은 현금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자보다는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예, 보내주기를 예, 바라고 있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워싱턴 지회에서 모아진 기금은 그 폴란드에 있는 월드 옥타 지회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예정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는 어떻게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현지에 있는 무슨 뭐 언론 기관이나 아니면 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타 기관도 있지만은 네네. 우리가 제일로 정확하게 네,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회를 네. 통해서 아 그렇군요. 현지 지에서 폴란드에 있는 네. 방송국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그들이- 정확하게 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예, 말씀이네요. 폴란드 지회에서 그 각국 방송으로 보내면 네. 그들이 그쪽에서 또 나눠주는 형태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모금 운동에 예. 물론 뭐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중한 그런 캠페인이고 운동인데요. 예. 그 우리 한인 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한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예, 제가 며칠 전부터 네네. 이 계획을 여러 한인 회장님들, 네. 그 각 단체 장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네. 너무 지금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아직까지 못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 네네. 문영재 회장님께서 너무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군요. 네. 지원해 주다르고 네네. 현재 또 워싱턴 여성회 네네. 그 회장님께서 네네. 지금 또 도와주신다고 오늘도 기금을 네. 전달하시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많은 한인 단체들이 이제 참여 의사를 지금 보여오고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네. 예, 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우크라이나에는 물론 뭐 한인 동포들도 있지만 음. 현지 주민들도 또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난민, 뭐 음.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워싱턴 지회에서 보내는 기금은 음. 꼭 우리 한인 동포들에만 가는 건 아니고 현지 그 주민이나 국민들에게도 가는 거죠. 뭐 당연하죠.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폴란드 지회가 방송국에 전달하면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알아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예. 근데 이 월드옥타가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예. 뭐 워싱턴 지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번 기금 모금 캠페인을 워싱턴 지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회, 전 세계에 있는 지회가 지금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 예. 지금 현재 한국 중앙본부에서 네네.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LA 네. 무슨 뉴욕 네. 이런 우리 각 지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네네. 지금 도끼 운동에 나서서 지금 모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모금에서 물론 뭐 이렇게 현금만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무슨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구호 물자도 받고 계시는 건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구호물자가 오기 때문에 네네.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가장 그들한테 필요하다고 지금 소식에 소식통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네. 현금으로 그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면 네.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그들이 공급하면 좋겠다. 그럼 워싱턴 지회에서 모은 그 기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 폴란드 지회를 보내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때 폴란드 지회로 그 기금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상당히 긴급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기금이 거치는 대로 네.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는 하는 네네. 계속해서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기금을 계속해서 모금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내시고도 계속 그 투명성 확보 작업은 들어가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워싱턴에서 우리 동포들이 응. 낸 그런 기금이 정확히 다 전달될 수 있는 예, 작업을 그럼 모든 워싱턴 것을 지회에서 하는 아주 확실하게 네네.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그 이제 특별히 이런 기금을 모금한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됐을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물론 뭐 이제 전쟁에 참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 워싱턴 지회가 이걸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금 모금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이번에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네. 그냥 갑자기 네. 네. 결정이 난 겁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물론 뭐 중심이 되고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한인 단체들이 같이 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의 그 모금 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하건 네. 저 역시 그것을 지원하겠지만은 네. 제가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현재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회를 막바로 통해서 가는 것이 바로 지름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인 단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동포들이 이 기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네. 월드옥타 워싱턴 지회 네. 지회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전화번호가 네네. 703 네네. 795 2333 네. 제 셀라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예, 다시 한번 그 문의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703 네네. 795 네. 2333입니다. 네, 이 월드옥타 워싱턴 지회 이제 새로운 지회장으로서 또 아니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도끼 기금 모금을 하시는 주최 측으로서 우리 동포들이나 시청자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특별한 말씀은 정말 전쟁으로 전쟁의 그 비극은 네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일어난 거지만은 네네. 모두가 참 좀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는 개표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정권교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의 총린 앞에 김병직 공동총회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혼란 속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그 미주 한인의 총린 앞에 총회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네, 우선 선거가 무사하게 진행되고 마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은 네. 그래도 국민들이 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과 관련돼서 미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그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로서도 이 대통령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미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네. 많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네, 미주 동포,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네네. 동포청을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 또한 실천이 되어서 네. 동포청이 되어서 동포청이 동포들을 위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1%도 안 되는 0.6에서 0.8%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거든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게 미주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그 유권자의 우리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드를 지었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주 동포 사회와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동포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특별히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 네네. 미국이 그 친미가 네네. 한국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뭐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 발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재미동포로서 네네. 저희들은 항상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하셔서 네. 미국과 더욱 가까이 해서 네.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 분산 표차로 인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우리 미주 동포들의 그 어떤 유권자의 힘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미주 동포를 위한 그러한 생각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네네. 우리 선거 제도부터 좀 개선해서 많은 네네. 사람들이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한 동포들도 많이들 선거에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총회장님으로서 우리 그 새 정부, 한국의 새 정부에게 바라는 미주 동포사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미주 동포들이 바람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네. 그러한 동포청을 설립해 주시고 네. 그 동포청을 통해서 네. 한국과 그 미국 사이에 그 예, 그 관계. 관계를 갖다 네. 좀 더 돈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도 당선자 신분으로서 열릴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방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는 앞으로 이 본국과의 관계 이걸 좀 더 이제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펼쳐나갈 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는 이번에 어렵게 네네.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합된 힘으로서 저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한국 정부와도 저희가 이제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동포 사회를 위해서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 정부와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이제 하나된 창구로서의 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어떤 관계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 지금, 네. 지금까지는
미주 청년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마침 또 저희들도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부가 또 이게 이제 뭐 동포청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 그 미주 동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도 좀 더 새롭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미주 동포들을 위해서 네. 많은 후원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특별히 일본에는 한 800만 불 정도의 그렇죠.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미주 동포 사회는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미주 청년에도 네.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동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하나된 미주 청년 또 단합된 미주 청년도 우리 그 공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일단 미국에서 미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해서 미국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네네. 이 목소리가 한국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미주 동포 2, 3세들을 위한 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세, 3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해서 미국 네네. 사회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또한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그 물론 총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이 전하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나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깨닫는 것은 네. 그 동맹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그렇죠. 알게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토가 돕지 않는 것처럼 네.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도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마침 미국과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이번에 그 이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또 특별한 어떤 창구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창구와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네네. 이번 17, 18일경에 네. 국sun구 회장하고 네네. 서정희 회장, 이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네. 앞으로의 창구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문제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의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 이 대한민국 새 정부에게 좀 뭔가 이렇게 미주 총련, 미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 전할 메시지를 좀 간단히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아니요,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분열되었던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네네. 하나로 단합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서 네. 동포재단에서도 저희들을 인정하고서 네.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네. 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미주 청년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 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미주 총련에서도 좀 뭔가 참석하고 또 이렇게 축하할 그런 용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있죠. 네. 그렇지만 우선 그 한국 정부에서 네네. 미주 동포 사회에 저희들을 초청해 준다면은 네. 저희들이 가서 축하드리고 네. 참석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미주 총련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초청을 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 분열이 네네. 돼서 못했다고 하지만 네, 글쎄.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적에는 당연히 초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네네. 이번에 그 우리 미 주미 대사관에 네네. 초영사님과도 이렇게 면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갖다가 한국 정부에 네.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주 총련도 이제 대한민국의 좀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좀 기여하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그런 용의와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네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미주 청년이 단합하고 서로 잘 돼야지 되는데 마침 통합하고 그러한 그렇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공동 총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좀 전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요. 네네.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네.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미주 사회와 네.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수도권 한인연합회장 나각수입니다. 네, 이번에 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우리 워싱턴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뭔가 바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한 바람을 그 한국의 대통령에게, 새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워싱턴 동포로서 어떤 새 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싶은지, 바라고 싶은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네. 정치가 제일로 문제가 많았는데 새로운 대통령, 네. 자유우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셔서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 8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도 바라시겠죠? 예, 그러면요.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국민 통합을 이렇게 내는 거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함의 갈등도 윤석열 신임 대통령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네. 통합하고 화합하는 길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주 동포로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 대통령이 이 미주 동포 사회에 어떻게 이 동포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재미 동포는 네네. 250만 명이 있는데 네. 우리의 한국의 국력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국위도 선양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한국 새 대통령도 우리 교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후원해주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그게 기도로, 감사로, 또 예배로, 전도로, 사랑으로 이렇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기도를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희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해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냥 이 사무엘을 주시면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태문을 막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더하셨을까요?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기도가 희귀한 시대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한 내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어디를 가야 어둠인지 어디를 가야 광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우리 가정에 영적인 유익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풍성하고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항상 좋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일반적인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돈은 너무 많이 벌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불평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감사. 염려할 일을 감사로, 불평할 일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니엘 기도성의 6일 차입니다. 대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부속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황경의 사모님이십니다. 조이 파운데이션 대표이시고 목회자이시면서 사모님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순복음 원단교회 다니엘 기도 성회를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그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려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했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계절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쳐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방학 동안 이렇게 이제 손자 손녀들 좀 보다가 같이 있다가 왔어요. 지금 막 들어왔어요.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너는 7대야 7대. 저희 손자가 지금 7대예요 7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지금 성회도 다니엘 기도 성회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한 모습으로 자랐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새벽 종을 쳤어요. 주로 아버님이 치시는데 제가 따라가는 날은 제가 새벽 종을 쳤어요. 새벽 종을 제가 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기차만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놀이터가 주로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4,000회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금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남미 전 세계를 돌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요즘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지하교를 폐쇄시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밖에 못 낳아요.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2명을 놓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여기 화정치만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엄마들이 세미나를 왔는데 전부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 지금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고.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란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인데 그분에게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하고 있어요. 인도에 갔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게 됐고 현재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 세미나는 가능한 거예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도 다 돌려면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뉴델리로, 캘커타로, 벵글로로, 시리구리, 자이공으로, 콜라로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도 세미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계속 와서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로, 소라바이로, 멘동으로, 머나드로, 톰파스로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 세미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인종을 초월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저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묻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만 24살인데 아가씨가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안 하라 그래서 아들이 만 24살에 결혼하고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84년 제가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미국 뉴저지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 달한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냥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를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켰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절 2절 말씀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 중에 지키기를 아셨으니까 금식기도를 임신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 순종해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해 드려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